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총성은 멈췄지만 유럽의 일상은 평화보다 지옥에 가까웠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부서진 수준을 넘어 경제를 돌리는 모든 연결고리가 끊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독의 산업 생산량은 전쟁 전과 비교해 고작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물자를 실어 나를 철도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 공장으로 석탄조차 보낼 수 없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유럽이 다시 일어서려면 미국의 기계와 원자재를 수입해야 했으나 이를 결제할 달러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1947년 한 해에만 유럽 전체가 미국에 갚아야 할 무역 적자 수준이 8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도의 거금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돈은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독일 암시장에서는 돈 대신 담배가 화폐 노릇을 할 만큼 경제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46년 겨울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와 식량 부족은 유럽인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독일 도시인들은 하루 평균 1000칼로리 정도의 식사로 간신히 버텼는데 이런 극한의 가난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공산당 지지율을 30% 가까이 끌어올리는 정치적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가난 때문에 소련의 영향권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이웃을 돕기 위해서만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망하면 미국의 물건을 사줄 거대한 고객이 사라지고 결국 미국 경제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냉정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전체 GDP의 약 1.1%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를 유럽에 투입하기로 결단합니다. 마셜 플랜은 유럽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던진 전략적인 승부수였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어떻게 무너진 유럽 경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엔진을 돌렸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과거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에 돈을 빌려줬다가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이 빚더미에 앉아 경제가 무너졌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셜 플랜으로 지원한 총 133억 달러 중 90% 정도는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원조로 정했습니다. 또한 현금을 직접 주는 대신 식량, 석탄, 기계 같은 실물 자원을 직접 보내 유럽의 물가가 치솟는 것을 막으면서 공장들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유럽 국가들이 각자 도생하지 말고 서로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OEEC, 유럽 경제협력기구로 어제의 적이었던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 누가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서로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법을 배웠으며 이는 수천 년간 전쟁을 반복하던 유럽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는 유럽연합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물건만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유럽의 엔지니어와 경영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유럽의 공장들은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과 효율적인 관리 기법을 전수받으며 빠르게 현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지원은 유럽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낮추어 유럽이 국제시장에서 다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셜 플랜은 조건 없는 자선 같았지만 사실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지탱하기 위한 매우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은 전쟁 전보다 2배 이상 커졌는데 전쟁이 끝나자 이 많은 물건을 사줄 곳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유럽이 망해서 미국 물건을 사주지 못한다면 미국 역시 공장 문을 닫고 제2의 대공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게 유럽은 단순히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자국 경제를 지탱해줄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마셜 플랜은 유럽에 달러를 쥐어주어 미국산 트랙터, 미국산 강철, 미국산 밀을 다시 사게 만들므로써 미국 경제가 멈추지 않고 굴러가게 만든 거대한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미국은 원조 자금을 주면서 아주 영리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원한 자금의 약 70% 이상을 반드시 미국 기업의 물건을 사는 데 쓰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원조 자금은 유럽의 항구를 거쳐 다시 미국 기업의 매출과 노동자의 임금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원조 물자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미국 배로 실어 나르게 하여 미국의 해운 산업까지 동시에 살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남을 도우면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까지 챙긴 일석이조의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금융적인 측면에서 마셜 플랜은 미국 달러를 현재의 기축 통화의 지위로 안착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영국의 파운드화였지만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 전역에 막대한 양의 달러를 직접 수혈하며 결제 통화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달러 중심의 결제 시스템에 익숙해지면서 달러는 명실상부한 세계 기축 통화가 되었고, 미국은 이를 통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이 굶주림과 빈곤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매력을 느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마셜 플랜이라는 거대 자본을 투입해 대중의 배를 채우고 시장 경제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군사력을 동원해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낸 고도의 지정학적 투자였습니다. 서유럽을 미국의 경제권 안에 확실히 묶어둠으로써 소련의 영향력이 뻗어나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경제 방벽을 세운 셈입니다. 마셜 플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1948년부터 1952년 사이 서유럽의 경제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부활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산업 생산량이 약 40%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는 전쟁이 나기 전인 1938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철강, 화학, 에너지 등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생력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1951년에는 농업 생산량마저 전쟁 전보다 11% 이상 늘어나며 대륙을 괴롭히던 지독한 굶주림 문제도 사실상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국인 독일이 도대체 어떻게 승전국이자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을 2차 세계대전 후 빠르게 추월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마셜 플랜의 결과로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나라마다 원조 자금을 쓴 방식이 달랐고, 그 결과도 판이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영국은 이 돈을 신기술 투자보다는 전쟁 빚을 갚거나 식민지 관리, 사회복지 예산을 메우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산업은 현대화의 기회를 놓치고 한동안 정체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절반도 안 되는 자금을 지원받은 서독은 전쟁으로 기존 공장이 박살난 덕분에 역설적으로 이 돈을 철저하게 최신 기계 도입과 공장 설비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과감한 경제개혁이 더해지면서 서독은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마셜 플랜의 진짜 가치는 통장에 찍힌 액수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은 확신에 있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전쟁 직후 유럽의 자산가들은 나라가 망하거나 공산화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규모 지원이 시작되자 미국이 유럽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고, 이는 곧 민간 투자가 다시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미국의 경제 시스템과 표준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미국의 원조 조건이었던 시장 개방과 무역 장벽 철폐는 미국 대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손쉽게 장악하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술과 경영 방식을 그대로 이식하면서 유럽 특유의 산업 전통이 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경제가 미국의 정책 방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마셜 플랜은 유럽을 동과 서로 완전히 갈라놓은 경제적 철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도 참여를 제안했지만 원조를 받으려면 국가의 비밀인 경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였던 소련은 이를 주권 침해로 보고 거부했으나, 당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마셜 플랜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강압에 의해 이는 무산되었죠. 이렇게 미국은 이들에게 원조라는 당근을 보여줌으로써 소련의 영향력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결국 마셜 플랜은 무너진 유럽을 일으켜 세운 구원의 손길인 동시에 서구권을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울타리 안으로 결속시킨 가장 정교한 설계도였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남긴 경제적 번영과 냉전의 상처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